지금 이 라이브는 제가 그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1, 2월 텔레그램 방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이거 11월, 12월 텔레그램 방 이제 운영하면서 보통 이제 오늘 하는 건 12월 건데 매주 목요일 9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라이브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제 시장 상황 쪽에서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추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자료가 많으니까 좀 말 빠르게 많이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혹시 기침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12월 5일 그 9시 라이브 여기 썸네일인데 제가 썸네일에도 의미를 두거든요. 여기 지금 썬더 지금 굉장히 환율이 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천둥이 치고 있다. 이런 썸네일의 의미가 있고 이건 오늘 썸네일이기도 한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파란색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계엄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썸네일을 갖고 왔고요. 규제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풀릴 거다. 그래서 1월, 2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가다가 빛이 비치는 이런 느낌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주전자인데 주전자가 이렇게 따뜻한 끓는 불에 이제 데워질 거다. 그래서 1, 2월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가 풀리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미지 만든 건데, 이재명 후보랑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분들이 되면은 탄핵 전국 한국 부동산 긴급 전망에서 박근혜 정권 때서 탄핵될 때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는지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요거 지금 폴리마켓이라는 데인데 지금 확률이 보시면은 51%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될 확률이 51%, 4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베팅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한번 보면은 한 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비상 계엄이었죠. 그래서 이게 6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탄핵이 계속됐죠. 그래서 현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님이 대통령 겸 총리 겸 경제부총리를 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쳤는데 지금 1470원이에요. 1470원 정도인데 이거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오르는 거 막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올라왔고 현재 그 한국 기준금리가 3.0%인데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려운 게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망은 뭐 1.8, 1.9 얘기하는데 이번에 계엄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1에서 1.5%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튀니까 금리를 내리면 이게 외화 유출이 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힘들다고 봤는데 어쩔 수 없이 1월 16일에 이제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릴 상황이 아닌데 내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좀 1월 16일에 내릴까 하는데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 우리나라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뻥뻥뻥 세 번이 쳤을 때 우리나라가 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요때 이제 다 한 6개월 1년짜리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이제 장기간에 걸친 하락이었는데 인허가 물량이 많이 나와서 입주 물량으로 이어져서 이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이거는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통화가 지금 1470원인데 이 1400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350원에서 1450원까지 내년 한 2분기까지 박스 하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건 CPI인데, 예, CPI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이 CPI 자체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CPI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앞에서 한 8%? 8% 여기서 이제 추세가 하락했다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주식 시장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2.1%가 나왔는데 내년은 1%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대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1.9% 정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더 떨어지겠죠 이게. 예, 그래서 아마 1.5% 이내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환율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전만치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제 추세가 성장률 2% 미만이 뭐 이렇게 한국 전쟁 이후 2차 석유 파동,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2023년 이렇게 해갖고 하락이 됐는데, 하락이 아니라 2% 미만이 나왔는데 2025년이 2% 미만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거다. 근데 1월 16일에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3%고 미국이 4.5%인데, 그렇다고 한국이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없는 게 미국이 뻔뻔뻔 내려갔고 얘네 격차가 1% 이내로 들어서면은 또 한국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한국도 내려야 되는 거고 이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 같아서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점도표인데 이게 좀 길잖아요. 예, 미국 점도표인데요. FOMC 점도표인데 이게 내려오는 폭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2027년까지 3% 정도까지뿐이 안 나온다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길잖아요. 이건 자기네들도 지금 확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결국은 2.5% 이내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성장률이 이 정도라, 예, 거기 밑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도 27년쯤 되면 저는 2% 밑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왜냐면 성장을 워낙 못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계속 보면은, 예, 2024년 미국은 이제 2.4%, 2025년 2.5% 성장을 할 것 같대요.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패드 워치 툴인데, 근데 이거 패드 워치 툴은 좀 잘 안 맞아요. 예, 이거 뭐 이것도 베팅하는 건데, 보시면 2025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4.5 정도 보고 있으니까 별로 크게 안 보는 거죠. 지금 금리가 지금, 예, 4.5%니까 보시면은 지금 4.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금리 인하가 지금 안 된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조금, 저는 이렇게 안 보고 한 두 번 정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유럽도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 75bp 인하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2024년 뭐 인하폭 100%, 100pp 해가지고 이제 네 번을 내렸고 한국은 두 번을 내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유럽도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가 어렵다. 그래서 네 명은 금리 인하 했고 하자고 했고 두 명은 금리 동결 의견인데, 이게 왜 한 거냐면 주택 관련 대출 둔화세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 자체가 지금 7월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은 계엄 때문에 더 떨어질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11월에 이런 회의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한 9월이나 10월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이게 두 달 뒤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니까 11월 요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이 둔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팍 줄어가지고 이거
가계대출 문제는 좀 조용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성장률 1.9%, 뭐 금리 인하 어디까지? 제가 볼 때 최소 2번이고 많으면 4번이에요. 그럼 지금 3%인데 2%까지 가지 않을까? 최소 2.5%.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적으로 써놨는데 이거는 이 당시에 그 할 때는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1월 16일이죠. 이때도 하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요거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부추길 것 같아요. 요건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원한 약세인데 상대적으로 더 약세다. 이게 비상계엄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자금 건수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미국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에선 지금 계속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화가 더 약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비상계엄이고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